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고요. 상단도 가고 있지만 하단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갈아타기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시세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시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이 약간 헷갈리시는,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 대한 많이 하시는 오해를 좀 정리해서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나눠보죠. 반등하는 현재 부동산 시장 많이 하는 오해 6가지. 현재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그냥 어떤 흐름이다. 특례보금자리,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로 인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거래가 터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작년에도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랑 같이 함께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못된 판단이죠. 일단 재작년 말 2022년 11월 12월에 거래량을 주도했었던, 그리고 작년 초부터 거래의 흐름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바로 지역은 잠실 엘리트였습니다. 엘스 리센츠였는데 사실 이 아파트들의 시세는 이미 18억 19억 특례보금자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아파트들의 어떤 거래가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그 다음 움직인 곳들은 마포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주요한 지역들에서 가격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전반 상반기 상승의 흐름을 주요한 지역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차별화 장세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곳에 특례보금자리랑 상관이 없는 아파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고요. 지금도 신생아 특례, 물론 9억대 아파트, 9억 이하 주택들이 있지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만 뜨겁게 시장을 달구고 있는 압구정 115억 거래라든가 이러한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신생아 특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차별화 장세다, 가는 곳만 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은 지금 어떤 일시적인 장의 흐름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 이제 오르는 곳만 오른다. 위의 얘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잠실권, 그리고 강남, 강동 이렇게 좀 시세가 높은, 그리고 목동 이런 지역들의 거래가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던 게 작년 상반기였고, 하반기에 이제 조금 다른 지역들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와중에 대외적인 악재가 터지고 다시 어떤 금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서 사실상 11월, 12월 들어오면서 가격이 시세가 다시 조정받았고 거래량도 급격하게 급감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위에 상단도 계속 천장을 열어주면서 가고 있어요. 압구정이나 잠실 계속 시세가 위로 상향하는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그 외 지역들 중랑구, 그리고 강북구, 도봉구 이런 지역들의 지금 구로구 이런 지역들 거래가 지금 많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상단도 가고 있지만 하단도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체크할 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곳이 시세가 따라가면 밑에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빨리 가면 나는 조금 늦게 움직이는, 출발이 좀 늦은 것이지만 가긴 간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극각으로 저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가는 그런 시장을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고 좀 빨리 움직이는 거, 늦게 움직이는 거, 시간의 움직임 그것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왜 안 가지? 우리 동네는 이제 정말 안 되는 동네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심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앞에 지역, 또 그 앞에 더 상위 지역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압구정이라든가 지금 시세가 71억 거래 또 나왔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들이 높은 가격이 되는 곳들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만 내 물건의 순서가 이제 곧 돌아오는구나 라고 인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북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이러한 지역들의 거래량이 꾸준하게 올라와 주면서 시세가 점점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도 오르는 건 오른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자, 세 번째, 거래량이 증가해도 평균 거래량이 한참 못 미친다. 이거 잘못된 얘기죠. 평균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를 사는 거에 든 부담이 없었던 시기와 취득세에 대한 중과에 대한 부담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는 시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갭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내가 3주택에 대한 세율 8% 또는 12%를 중과하면서 산다는 건 사실 굉장한 부담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시세가 높을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요가 많아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요. 1주택을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내가 조금 못난이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거래가 조금씩 나올 때 좀 저가에라도 정리를 해서 좀 더 좋은 급지의 물건으로 옮겨가시려는 두 채, 세 채를 정리해서 한 채로 만드시려는 이러한 수요들이 많고 저도 그런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의 움직임이 나와도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기대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장이다. 4,000건 거래 이상을 지금 뚫고 올라간다. 서울 기준으로. 경기권 기준으로 해서는 10,000건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이미 지금 이 시장은 완전히 상승으로 쭉 가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는 겁니다. 조금 몸이 아팠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회복한 건강한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거래량이 증가해도 매물이 쌓여서 결국 가격은 하락한다. 매물 쌓인다는 얘기인데요.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내가 상급지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팔아서 조금 내 있는 자금을 보태서 상급지 이동해야지. 지금이 아니라면 먼저 움직이는 저 자리를 내가 갈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금이 여유 있고 넉넉하신 분들은 이걸 좀 저렴하게 팔더라도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빨리 하실 수 있겠지만 내 자금이 지금 제한이 있는 분들은 이 자금에다 얼마나 보태도 빠듯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호가를 갖다가 많이 낮춰서는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갈아타기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쌓이더라도 그 매물의 호가가 지금 거래됐던 가격대보다 더 높은 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매수하시는 분들이 내가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도 그런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그 매물을 선택하시려는 수요들이 계속 저가에서 갈아타기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걸 선택하시고 또 여기서 조금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물건을 팔고 또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의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시세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회복이 굉장히 더딘 곳도 있지만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가격 올라가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가 많은 곳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거는 좀 지금 시장에 특히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둔촌주공 물량이 지금 12,000세대 나온다 해서 입주장 때 뭔가를 살까? 그때를 노릴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도 이제 저의 판단이긴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헬리오시티 때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가격이 많이 입주장 시점에서 많이 빠졌다. 라는 걸 기억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빠지긴 빠지는데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헬리오시티 때는 우리가 만세대라는 어마무시한 대규모 단지의 입주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굉장히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어디서는 가격이 좀 조정 받을 것이다. 크게 폭락한다 막 얘기도 있었고 어디에는 큰 탈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주장에는 가격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딱 그 입주장 기간이 딱 끝나고 6, 7개월 지나면서부터 빠른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과 그때는 차이가 뭐냐? 학습 효과라는 거죠. 학습. 우리가 물량에 대한 공부가 이미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 헬리오시티 이후에도 지금 고덕에서도 엄청난 물량들을 우리가 소화했었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많은 물량들을 소화했던 기간들이 지금 꽤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들을 보면서 아, 입주장 시점에서는 가격이 많이 빠지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빨리빨리 매물을 내놓습니다. 둔촌주공도 지금 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량들이 먼저 풀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초반 그 입주 전까지는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매가도 좀 힘이 없는데요.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입주했던 개포 1단지, 4단지 모습을 보시더라도 지금 사실 가장 규모가 컸던 1단지 강남권도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물량이 들어올 때. 그런데 크게 조정받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강동의 고덕 아파트들 제가 기존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지만 다른 어떤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사실은 가격이 오히려 입주 시점 전에 많이 조정받았다가 뒤로 갈수록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리오시티는 입주 전에 입주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세가 높았다가 오히려 입주장 때 빠졌다 다시 회복했는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 입주 시점에 맞춰서 뭔가 산다? 늦습니다. 그 전에 적어도 여름쯤에는 뭔가 매수 결정이 이루어지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적어도 9월, 10월 이 정도 선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겠다. 이것도 조금은 시기를 다시 조정해 보시는 게 좋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이 얘기는요, 세모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죠.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어디 지방들이 그렇습니다. 지방 도시들. 요즘 학교들도 점점 이제 없어지고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라지는 학교, 그리고 병원도 사라지고 산부인과도 사라지는 그러한 도시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들. 사실은 그런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더더욱 사람들이 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아파트, 부동산, 주택의 가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거기 있던 그 도시에 사람들이 계속 감소한 도시에 머물러 있던 많은 분들이 점점점 의료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핵심지로, 교통이 좋은 곳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지방도시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운전도 잘 못하시는데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교통이, 환경이 좋은 곳으로 찾아오시게 돼 있고요. 병원이 점점점 이제 사라져. 그러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까이 가야 되니까 또 핵심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은 정말 인구가 줄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인구가 몰릴 곳이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지방도시들은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지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상당수의 지방도시들이 그럴 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더 견고하고 더 강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옆에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핵심 도시들의 어떤 부동산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가 준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텅텅 비고 이 집도 저 집도 다 빌 거다. 그거는 어느 지역들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도시별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위에 얘기했던 오르는 곳만 오른다도 지방과 서울을 본다면 이 말은 또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서울 안에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 그건 틀리다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못하면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6가지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봐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 잘 대처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의 타이밍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 시기를 잘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시장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이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